네, 이번에는 한 주의 암호화폐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하면 코인네스트 대표의 구속이 있었는데 오늘 실질 심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죠. 네,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요,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 또 다른 그 소형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현재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코인네스트와 HTS, 코미드를 압수수색했었는데요. 코인네스트가 코인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매매를 위장했다, 뭐 이런 혐의도 받고 있고, 법인과 대표의 임원 명의로 고객 투자금을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기 혐의로 현재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영장이 긴급 체포돼서 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이제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에서도 코인 센트럴 개발자 2명이 현재 기소가 됐어요. 사기 혐의로. 근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래소에도 전부 거래를 금지시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오늘 뉴스 주로 이제 거래소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네스트의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나라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오늘은 거래소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래소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암호화폐 상장, 그러니까 이 거래소 서비스 제공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부가 규제 방안이 나오는 게 6.13 지방선거 이후로 나올 거는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외국계 거래 사이트가 우리나라로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후업이나 OK코인 이런 데인데, 이런 데 이미 100개 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래소가 토종 거래소들이 기존의 시장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니까 그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거래를 시작했고, 약 20여 개의 코인을 추가로 현재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거래소 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저희가 얘기했던 건데 약관 심사 결과를 또 위원님이 오늘의 주요 뉴스로 선정을 하셨어요. 자, 이게 아마 뭐 거래소 대표 사기 혐의 구속과 좀 관계가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주로 거래소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주요 뉴스로 이번 주에 했는데, 왜냐하면 거래소의 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에서 했는데 무려 14개 위원회 불공정 사례가 발견이 됐단 말이죠. 약관이라는 거는 고객과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회사의 균형추를 잡아봤을 때 회사가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대해서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해를 이전에 떠나서 거래소들의 문제는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꾸 불법적인 게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는 점점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암호화폐를 발행하시는 이 업계 관계자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책 조항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적인 전체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면책 조항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이제 아까 코인 네스트 이야기도 했지만 거래소의 책임성과 신뢰도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해서 뉴스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보도가 나온 게 이제 일본 코인체크를 모넥스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나왔어요. 인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자, 거래소 약관, 대표 구속 등과 어떤 연관성을 지어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과거에는 경제가 좀 앞서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보다 10년을 앞서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일본은 먼저 우리보다 법제화시키고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현재 거래소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요. 일본 거래소가 지금 대형 IT 회사나 금융기관 중심으로 현재 재편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네스트 같은 경우도 현재 만약에 대표가 이제 법원에서 구속을 시킨다고 하게 될 경우 구속을 시키지 않더라도 만약 기소가 돼서 법정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거래소에 신뢰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거래소가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대형 IT 회사나 금융기관들이 거래소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좀 거래소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 블록체인 협회나 이 관련된 분들이 정말
아마 이거 심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시사점이라서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